뉴캐슬전 6실점, 맨유전 2실점, 그리고 이번 리버풀전 4실점까지 토트넘은 최근 3경기에서 무려 12실점을 허용하는 리그 최악의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토트넘이 실점한 12골 중에 10골이나 전반전에 나왔는데요. 초반 15분 동안에 당한 7실점은 현재 리그 최다 기록입니다. 이번 시즌 강등권 팀들보다 더 끔찍한 수비라는 뜻이죠. 이 모든 경기를 지켜본 입장에서 진짜 힘 빠지는 일입니다. 경기 초반부터 정신없이 골을 먹으면서 도저히 기대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솔직히 토트넘의 득점력은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좋다고 해야 할 수준입니다. 최근 3경기 6득점이거든요. 4위 맨유의 최근 3경기 득점은 토트넘보다 1골 적은 5득점인데 맨유는 2승 1무, 토트넘은 1무 2패. 그 차이는 당연히 수비입니다. 맨유는 그동안 2실점이고 토트넘은 12실점이라는 차이죠. 어떻게 보면 토트넘 공격수들이 훨씬 더 대단한 겁니다. 초장부터 수비가 박살나고도 포기하지 않고 득점을 하면서 어떻게든 따라가려고 한 거잖아요. 지난 맨유전도 2실점으로 시작하고 이번 리버풀전도 3실점으로 시작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따라붙는 대단한 집념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추격전을 이끈 선수가 바로 대한민국의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은 지난 맨유전에서 0대2로 끌려가는 우울한 상황을 라커룸 대화로 뒤집었습니다. 팀 동료들을 격려하면서 하프타임 이후 대반전을 선보였죠. 이번 리버풀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반 40분에 케인의 골로 추격의 불씨를 지핀 토트넘은 후반 30분 동안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추가골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해외 전문가들은 이 장면에서 손흥민의 움직임에 주목했습니다. 로메로가 볼을 받기 전에 손흥민의 위치를 보면 리버풀의 코나테보다 더 뒤에 있죠. 옵사이드 위치였습니다. 일부러 자신이 옵사이드라는 걸 리버풀 수비들에게 인식시킨 겁니다. 덕분에 손흥민 근처에 있는 수비수 코나테와 아놀드는 모두 손흥민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반대쪽을 견제하고 있고요. 이후에 손흥민은 U자로 움직이면서 다시 라인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이때 로메로와 눈을 마주치면서 리버풀의 수비 라인을 무력화시키죠. 이후에 나온 깔끔한 퍼스트 터치와 알리송을 제압한 완벽한 마무리로 이번 시즌 10호 골, 리그 103호 골, 또 한 번의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스카이 스포츠 현지 해설자도 로메로의 패스가 아놀드의 뒤로 침투하는 손흥민에게 이어졌습니다. 손흥민은 알리송과의 1대1에서 승리했습니다 라면서 손흥민의 추격골에 환호했고요. 결과적으로 패배를 하면서 손흥민의 활약이 묻히긴 했지만 현지 팬들의 반응은 엄청났습니다. 토트넘이 위기 때마다 손흥민이 불타오르고 있어. 정말 미친 득점이야. 나는 손흥민의 오프더볼 움직임에 놀랐어. 진짜 월드 클래스만 보여주는 움직임이야. 손흥민이 리버풀 수비들을 완전 바보로 만들었어. 공만 보다가 손흥민의 움직임을 놓쳤어. 그런데 리버풀 수비들도 나와 같았네. 손흥민이 공 없는 움직임으로 코나테와 아놀드를 완벽하게 따돌렸어. 오프더볼, 퍼스트 터치, 마지막 슈팅까지 손흥민의 놀라운 마술쇼였다. 전반에는 케인, 후반에는 손흥민, 토트넘은 결국 손흥민과 케인이야. 손흥민은 최근 5경기에서 4골을 넣었어. 맨유와 리버풀을 상대로도 득점했고 콘테가 떠난 이후에 손흥민의 득점 페이스에 불이 붙었어. 이대로라면 20골도 넣겠는데? 손흥민은 끝났다고 하던 멍청이들은 다 어디 갔냐? 콘테가 없는 토트넘을 손흥민이 이끌고 있어.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운으로 할 순 없지. 사실 이건 당연한 활약이야. 콘테가 얼마나 많은 손흥민의 득점을 날려먹은 걸까? 손흥민은 콘테가 떠난 후 치른 6경기에서 4차례나 득점하면서 다시 전성기급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콘테가 있던 28경기에서 6득점, 콘테 없는 6경기에서 4득점. 그 전부터 계속 말해왔지만 이제 더 이상 부정하실 분은 없죠. 문제의 원인은 명확합니다. 메이슨 감독조차 이미 잘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메이슨은 경기 전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라인을 깨고 공간으로 침투할 때 가장 빛난다라면서 손흥민의 장점을 정확하게 언급했고 선수들에게 맞지 않는 전술과 역할을 주는 건 의미가 없다. 궁극적으로 그들을 실패하게 할 뿐이다라면서 감독이 자기 팀 선수들에게 맞는 전술을 잘 짜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정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모두가 다 한 사람을 떠올리고 계시죠. 다이어가 리그 최고의 센터백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한 그 인간 맞습니다. 아무튼 손흥민의 기량에는 전혀 문제 없다는 점이 또 증명됐고 앞으로도 별일 없다면 충분히 몇 골은 더 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 매체인 옵타에 따르면
손흥민은 7시즌 연속 10골 이상을 넣은 11번째 선수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프리미어리그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또 다른 매체인 스코어카는 이보다 더 충격적인 기록을 공개했는데, 손흥민의 분데스리가 시절까지 하면 최근 11시즌 동안 10시즌이나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다는 사실입니다. 중간에 4골을 넣은 시즌은 손흥민이 토트넘으로 이적한 첫 시즌으로 리그 선발 출전이 13번밖에 안 돼요. 이 15-16 시즌을 제외하면 독일 레버쿠젠에서 3시즌 연속이고 토트넘에서도 7시즌 연속으로 리그에서만 10골 이상을 터뜨린 겁니다. 손흥민을 왜 월드 클래스라고 하는지 이 기록이 정확하게 보여주죠. 손흥민뿐만 아니라 케인 역시 루니의 208골과 타이 기록을 기록하면서 역대 득점 2위가 됐는데요. 이런 손흥민과 케인이 있는데도 토트넘이 리그 6위인 이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비 때문입니다. 토트넘 팬들은 이번 패배의 주범을 크게 2명으로 줄였습니다. 첫 번째 후보는 루카스 모우라입니다. 추가 시간에 투입된 지 5분 만에 조타에게 어시스트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패배에 관여했죠. 경기 후반에 히샬리송, 단주마, 모우라 이렇게 3명을 투입했던 게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셈이 된 겁니다. 토트넘의 동점골이 추가 시간 3분에 손흥민의 프리킥을 통해 터지긴 했지만 모우라의 어이없는 실수가 결국 승점을 날려버렸다는 걸 생각하면 1득점 1실점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이번 시즌 모우라가 교체로 들어가서 토트넘에 득이 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리버풀 원정 경기에서 2군 선수를 경기 막판에 내보내는 것도 안정적인 선택은 아니니까, 그래도 주전이었던 모우라가 메이슨 입장에서는 가장 나은 선택이었다고 하는 게 낫겠죠. 하지만 팬들의 분노는 거셌습니다. 모우라 꺼져라. 다시는 모우라가 토트넘 유니폼을 입어서는 안 돼. 그냥 빨리 팔아버려. 나는 모우라가 일부러 태워받는 거라고 생각해. 이번 시즌에 모우라가 우리에게 승점을 얻어다 준 적이 있었나? 다 날리기만 했잖아. 토트넘의 기적적인 무승부를 모우라가 날려버렸다라면서 모우라를 당장 쫓아내라는 매우 살벌한 댓글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 후보는 다이어인데요. 이번 경기 실점 장면에서도 수비가 아니라 산책을 하면서 전혀 의지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메이전도 그냥 바라만 보다가 래시포드에게 편하게 슈팅을 허용했죠. 다이어에 대한 비난 반응은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굳이 다시 전해드리진 않겠습니다. 지난 3월에 토트넘에서 갑자기 다이어 재계약 얘기를 해서 정말 황당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최근 경기들에서 하는 짓을 보고도 여전히 재계약이 진행되진 않겠죠. 일부 리그에 맞지 않는 수준 낮은 선수는 알아서 좀 정리하길 바랍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